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경우의 수의 단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먼저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먼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경우의 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개념을 우리가 중학교 때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의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서 좀 더 심화된 개념으로서 사실 우리가 순열과 조합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오늘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가질 예정입니다. 자, 먼저 바로 생각열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열기 문제를 보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 A 주사위라고 하고 뭐 이거를 B 주사위라고 할까? 그러면 A 주사위랑 B 주사위가 나오는 그 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눈의 수. 그 눈의 수를 우리가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서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5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건데 자, 우리가 15는 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왜냐면은 눈 중에 가장 큰 수가 6이니까 아무리 커도 6 더하기 6은 12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15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눈의 수 합이 5인 케이스를 구해보면은 그렇죠. 뭐 1,4, 그 다음에 2,3, 3,2, 4,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체크해 보면 자, 이거는 4,6부터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 6,4 해서 총 요 네 가지가 있고 여기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총 7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각각에 대해서 눈의 수의 합이 5일 때랑 10일 때로 이렇게 뭐 한 거지? 분류한 거지.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한 거야. 자, 이게 케이스를 분류한다는 의미를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어떤 상황을 분류한다는 거야. 합이 5일 때, 합이 10일 때 이게 서로 따로따로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 분류를 해서 네 가지, 세 가지니까 두 개 합한 7가지가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표현은 요 1과 이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합을 한다. 4 더하기 3에서 7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자, 합의 법칙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가지이면 사건 A 또는 여러분 또는 또 체크를 잘 해주세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게 더하는 겁니다. 합의 법칙 m 더하기 n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서로 다른 추리소설 4권과 서로 다른 역사 만화 5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추리소설인 사건, 추리소설 고르는 사건, 역사 만화 고르는 사건이 그죠? 동시에 일어나진 않지. 따로따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권을 고르는 거니까 추리소설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또는 역사 만화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있으니까 총 9가지가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x, y가 자연수일 때 자, 이러한 순서쌍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을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연수 x, y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2x 플러스 y도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야겠지.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3과 5 사이잖아. 될 수 있는 게 3이거나 4거나 5 요 케이스밖에 없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자, 그래서 2x 플러스 y가 3인 경우 자, 요런 케이스지. 그러면은 1, 1밖에 없겠지. x, y가 1, 1 요 한 가지.
2x 플러스 y가 4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x가 1이고 y가 2 이거밖에 없겠다 또, 그치? 그래서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2x 플러스 y가 5인 경우는 x가 1이고 y가 3이거나 x가 2일 때는 y가 1이지 요거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또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순서쌍의 합의 개수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2에서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자. 자, x, y가 자연수일 때 x, y가 3 이하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x, y가 될 수 있는 경우가 1이거나 또는 2이거나 또는 3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x, y가 1인 경우는 1,1 요거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x, y가 2인 경우는 그렇죠 1,2랑 2,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x, y가 3인 경우는 그렇죠 1,3, 3,1. 자,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총 순서쌍의 개수는 5개다. x, y가 3 이하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각이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을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는 거, 이제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는 곱의 법칙도 한번 내용을 보자.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자, 내용 한번 읽어보면, 자, 어느 샌드위치 가게에서 여러분 샌드위치 하면 뭐 서브웨이 떠오르죠. 서브웨이 보면 여러분 빵 종류도 고르고 그 동시에 야채도 고르고 패티도 고르고 다 고르잖아. 이제 그런 개념이야. 자, 샌드위치 가게에서는 손님이 직접 빵과 소스를 선택하여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자, 빵은 귀리, 밀, 현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소스는 달콤한 맛, 매콤한 맛 두 가지가 있대. 자, 빵과 소스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샌드위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빵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라는 거 명확하지. 귀리, 밀, 현미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요 세 가지가 됐고, 그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빵에서 귀리를 골랐어. 그럼 귀리에 대해서 소스를 고를 때는 그 각각에 대하여 소스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죠, 여러분들. 자, 따라서 빵과 소스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요 곱하기를 써서 요 빵 3개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귀리 고를 때 소스 2개, 밀일 때 소스 2개, 현미일 때 소스 2개를 고를 수 있잖아.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 자, 이거를 이제 수용도라는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게 옆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수용도는 이렇게 영어로 트리 그래프라고 그래. 여기 보면은 자,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수용도, 트리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수용도를 활용하면 경우의 수를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도 이 개념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경우의 수 풀이 아이디어야. 풀이 뭐 방법. 자, 이렇게 표를 그리거나 이렇게 수용도를 그릴 때도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밑줄 쳐주세요. 자,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 잇따라 일어나는 두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곱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곱의 법칙,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 잇따라 일어난다는 말도 되고, 또는 옆에 보시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여러분 곱의 법칙을 씁니다.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바로 일련의 사건으로 잇따라 일어날 때, 그럴 때 곱의 법칙을 쓴다. 그러니까 동시에 개념이죠. 여러분 빵과 소스를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빵만 먹고 소스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샌드위치라는 거는 빵이랑 소스를 같이 먹는 거지. 그래서 빵을 하나 고를 때 그 빵 하나에 대하여 각각에 대해 소스를 또 고를 수 있는 경우에서 두 가지가 있지. 그렇게 각각에 대하여 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곱의 법칙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자, 100의 자리는 4의 배수를 쓰고 10의 자리에는 6의 약수를 쓰고 1의 자리에는 홀수를 쓰래. 자, 이러한 개수를 구하라. 자,
자, 세 자리 자연수 이렇게 있었겠지.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지금 동시에 잇따라서 다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은 100의 자리도 골라야 되고 10의 자리도 골라야 되고 1의 자리도 골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잇따라 다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100의 자리는 4의 배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는 4하고 8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는 6의 약수,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총 4가지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것이니까 홀수는 1, 3, 5, 7, 9 그래서 총 5가지가 있죠. 자, 이게 지금 요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들이지. 111의 자리에 다해서 숫자를 동시에 넣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8 곱하기 5니까 총 4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2번 문제 한번 보자. 자, 72의 약수의 개수. 자,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우리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죠. 이제 경우의 수에서도 관점으로 보는 건데, 자, 72를 소인수분해 하면 여러분 2의 세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약수의 개수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약수가 된다는 거는 요 2의 세제곱의 약수들, 2의 세제곱의 약수들하고 3의 제곱의 약수들의 조합인 거야. 요 두 개를 조합한 거. 요 두 개를 조합하는 것들이 약수들인 거지. 그치? 뭐 2의 세제곱의 약수들은 뭐가 있냐면 여기다 쓸게. 2의 세제곱의 약수들은 그렇죠.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이렇게 약수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것들의 조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짝지어서 요 1, 1, 2 만나면 1이 되는 거고 1, 3, 1, 3의 제곱 우리가 이렇게 짝지어서 조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요걸 표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요 2의 세제곱의 약수들, 2의 세제곱 약수들 요 각각에 대해서 3의 제곱 약수들을 또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1이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2가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2의 제곱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2의 세제곱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총 12개가 된다는 것처럼 알 수 있지. 자, 그리고 이렇게 표를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 표를. 자, 오른쪽 표와 같이 2의 세제곱의 약수와 3의 제곱의 약수를 각각 곱하여 구할 수가 있는데, 자, 2의 세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해서 총 4개가 있고, 자,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해서 총 3개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72 약수의 개수는 이제 곱의 법칙에 의해서 총 4 곱하기 3, 4 곱하기 3에서 12개가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분 알죠? 이렇게 했을 때 요 4개, 3개가 결국에는 요 3에서 3 플러스 1한 게 4개가 되는 거고, 2에서 그렇죠 2 플러스 1한 게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것이 결국은 약수의 개수다. 이렇게 푸는 것도 공부를 했었었죠. 자, 그래서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자. 약수의 개수. 자, 그럼 54를 소인수분해 해야겠지. 그러면 2로 나누고 27이고 이게 3이잖아. 그지? 3, 9, 3, 3. 자, 따라서 54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것도 2의 약수들 1, 2, 3의 세제곱의 약수들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각각의 짝짓는 것들이 약수들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몇 개야? 우리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사실은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2, 그 다음에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다 약수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총 8개가 된다. 8개 나누는 요 원리는 요거 2개, 여기 4개 해서 총 8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을 한번 보자. 100. 자, 100도 소인수분해를 해주시면 2, 50, 2, 25, 5의 제곱이지.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 거고, 자, 마찬가지로 2의 제곱의 약수들 1, 2, 2의 제곱, 5의 제곱의 약수들 1, 5,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개수는 9개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총 9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 키우기 한번 볼까요?
자, 수필 2권, 시집 3권, 소설 4권 중에서 이달의 추천 도서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추천 도서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다음 상황에 맞게 만들어 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합의 법칙을 만드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합의 법칙이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은 추천 도서를 고르는 거. 그럼 뭐겠어? 그냥 수필 각각 고르는 게 아니라 수필, 시집, 소설 중 추천 도서 한 권 고르는 경우의 수. 그지? 그러면 수필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 시집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3개, 소설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4개니까 총 9가지가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자, 고배 법칙을 쓰는 거는 서로 잇따라 동시에, 그러니까 수필에서도 고르고 잇따라, 시집에서도 고르고 잇따라, 소설에서도 고르고. 그러니까 수필에서도 한 권, 자, 그 다음에 시집에서도 한 권, 그 다음에 소설에서도 한 권, 각각 다 고르는 거죠, 추천 도서를. 그럼 수필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동시에 시집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동시에 소설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해서 총 24가지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우의 수의 어떤 개론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게 수용도 보이죠. 수용도의 개념도 잘 기억하고 오늘의 포인트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개념을 잘 복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 많았고 수업 시간에 좀 더 다양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